데카메론. 투명인간 돌멩이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아내만 두들겨 팬. 칼라드리노. 그리 먼 옛날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새 거주자가 늘어나 갖가지 풍습이 섞여 행해지는 우리 시에 칼란드리노라는 이름을 가진 몹시 단순하고 좀 색다른 짓을 하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브루노와 부팔마코라는 두 화가와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 두 사람은 무척 영랑하며 여간 재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며 칼란드리노의 기괴한 행동과 단순한 성격을 재미있어해서 친하게 사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즈음 하려고 마음먹는 일마다 아주 짓궂고 재미있는 인물인 마조 델 사지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칼란드리노가 바보스럽다는 말을 듣고 그를 놀려주거나 터무니없는 일을 진짜로 믿게 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어느 날 칼란드리노가 성 조반니 사원에서 바로 얼마 전에 마련된 제단 위에 벽화며 돌을 새김된 조각을 열심히 구경하는 모습을 발견한 마조는 계획을 실천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조는 자기 계획을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귀띔하고 칼란드리노가 혼자 앉아있는 곳으로 슬며시 다가갔고 그의 존재는 무시한 채 여러 돌의 불가사의 한 마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조는 물론 자기가 돌 연구에 있어 대가인 듯 꾸몄는데 이야기를 무심히 듣던 칼란드리노는 한참 뒤 그 이야기가 별로 비밀에 속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어나 이야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마조가 노린 점이었는데 칼란드리노는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하는 마조에게 어디에 그런 마력을 가진 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마조는 그 돌이 바스크인이 사는 베를린촌의 지방에 있는데 그곳은 이 세상의 낙원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소시지로 포도나무를 묻고 푼돈으로 거위 한 마리를 살 수 있으며 덤으로 병아리까지 준다고 대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는 파르마산 가루치즈가 산을 이루고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은 마카로니와 라비올리를 만들어 수탉을 삶은 수프에 데쳐서 산 밑으로 흘린다고 했습니다. 아무나 먹고 싶은 사람은 퍼서 먹고 더욱이 그 언저리에는 한 방울의 물도 섞이지 않은 진짜 백포도 주강이 흘러 아무나 마실 수 있다고 덧붙여 늘어놓았습니다. 정말 근사한 곳이군요. 그런데 살만한 수탉은 어떻게 한다던가요? 그거야 물론 바스크인이 모두 먹어치우지요. 당신은 거기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본 적 있느냐고요? 이 사람 참 이마 1000번도 더 갔을 거요. 그곳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몇천 마일이 넘지요. 밤새도록 손꼽아도 다 꼽지 못할 만큼 엄청난 숫자가 돼요. 그렇다면 아브루치보다도 멀겠습니다 그려. 아, 그렇고 말고요. 좀 더 멀죠. 머리가 아주 단순한 칼란드리노는 마조가 웃지도 않고 의젓한 얼굴로 그런 말을 하니 저런 자신만만한 태도는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만 지닐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꽤 멀군요. 좀 가깝다면 가서 마카로니가 흘러내리는 것을 보기도 하고 실컷 먹기도 했으면 좋으련만. 한마디 여쭙겠습니다만 그 언저리 아까 말씀하신 불가 사이에 마석은 없는지요? 왜 없겠소. 아주 전능한 마력을 가진 두 가지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티냐노와 몬티시에서 나는 돌로 그것으로 절구를 만들면 밀가루가 저절로 쏟아져 나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 사람들은 은총은 하늘에서 절구는 몬티시에서라고들 말하지요. 하지만 그런 따위의 돌은 널려 있어 우리로서는 그리 신기할 것도 없지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의 에메랄드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렐로산보다 더 큰 에메랄드산이 있어 밤이 되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지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알아두는 편이 좋을 겁니다. 절구를 파기 전에 끌로 잘 다듬어 곱게 만들어 술탄에게 가져가면 바라는 것을 무엇이든지 준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돌은 보석 세공사들이 엘리트로피아라고 부르는 보석인데 이 보석의 불가사의한 힘이 굉장해 갖고 있는 동안 내내 자기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합니다. 그거 정말 굉장한 마력입니다 그려. 한데 그 보석은 어디 있습니까? 문효내에 가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리고 빛깔은? 큰 것도 작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빛깔은 거의 검정에 가깝다고나 할까요? 칼란드리노는 그것을 모두 외운 다음 달리 볼 일이 있는 채 하면서 마조와 헤어져 그 돌을 찾아 떠날 것을 마음속으로 결심했지만 브루노와 부팔마코 몰래 그런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과 특별히 친한 사이였기 때문으로 두 사람을 찾아내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셋이서 그 돌을 찾으러 가야 한다고 마음먹었고
그들을 찾는 일로 오전을 온통 허비해 버렸습니다. 오후 3시에 기도를 끝마치자 그제서야 문득 두 사람이 파엔차의 수녀원에서 일한다는 것이 생각났는데 몹시 더운 날이었지만 볼 일은 모두 집어치우고 그들에게로 달려가 두 사람을 불러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봐, 자네들이 내 말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피렌체 제1의 부자가 되네. 실은 어떤 믿을 만한 사람에게서 들었는데 문연의 강둑에 가면 불가사의한 마석이 있어.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아무도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는 게야. 그러니 꾸물거리지 말고 다른 자들이 가기 전에 그 돌을 찾으러 가야겠네. 어떤가? 틀림없이 우리는 그 돌을 찾을 수 있네. 내가 그 돌을 알고 있으니까 찾아내기만 하면 우리가 할 일이라곤 그것을 자루에 넣어가지고 거래소를 찾아가는 일밖에 없어. 자네들도 알다시피 그놈의 집엔 은화와 금화가 항상 쌓여 있다네. 그것을 갖고 싶은 만큼 가져올 수 있어. 그렇잖은가 우리들의 모습은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면 진종일 달팽이처럼 매달려 벽을 칠할 필요도 없을 거고 당장의 부자가 된다. 그 말씀이야. 브루노와 부팔마코는 그만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참고 짐짓 놀란 체하면서 칼란드리노의 생각을 훌륭하다고 크게 칭찬했고 부팔마코는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머리가 좋지 못한 칼란드리노는 벌써 까맣게 돌 이름을 잊어버렸으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돌 이름은 알아 못해. 마력만 있으면 됐지. 어정거리지 말고 떠나는 편이 좋아. 한데 그 돌은 어떤 모양인가? 형체는 가지가지지만 빛깔은 거의가 꺼뭇하네. 그러니까 거무스름한 건 모조리 주워야 해. 그렇게 주워놓으면 그 속에 진짜가 있을 테니까. 자, 꾸물거리지 말고 어서 떠나자니까. 그러자 브루노가 잠깐만 하고 가로막으며 부팔마코에게 말했습니다. 칼란드리노 말이 맞겠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적당치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 이렇게 해가 중천에 있으니 문연의 강둑은 볕이 쨍쨍하여 모두 벌써 말랐을 거야. 지금쯤 거기 돌들은 하얗게 돼 있어. 아침이라면 볕도 없으니까 검게 보일 테지만 게다가 오늘은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문연의 근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이 들끓을 걸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면 우리하고 같은 짓을 하기 시작할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보다 놈들이 돌을 많이 주워 우리가 애써 주우러 간 보람이 없어진다. 알겠지? 이건 검은 돌을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는 아침에 할 일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무도 그런 곳을 찾지 않는 축제일 같은 때가 좋지 않겠나. 브루노의 제의에 부팔마코도 찬성했고 이어 칼란드리노도 그것에 찬성했으므로 세 사람은 다음 일요일 아침에 같이 그 돌을 찾으러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칼란드리노는 이 일을 어떤 사람이 은밀히 가르쳐 준 것이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는 알리지 말라고 다짐을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 벤고디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사실이라고 맹세까지 해가며 두 사람에게 단언하는 것이었는데 칼란드리노가 가버리자 두 사람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한편 칼란드리노는 일요일 아침이 애타게 기다려져 견딜 수 없었는데 마침내 그 아침이 오자 날이 새기 무섭게 일어나 친구들을 깨워서 문윤의 강둑 쪽으로 걸음을 재촉해 돌을 찾으면서 경사면을 내려갔습니다. 칼란드리노는 굉장히 열을 올리고 있었기에 앞장서서 이리저리 재빠르게 뛰어다니며 검은 돌이 눈에 띄면 정신없이 주웠고 두 사람의 친구도 뒤를 따라다니며 가끔 하나 둘씩 돌을 주웠습니다. 그런데 칼란드리노 쪽은 눈 깜짝할 사이에 주머니가 불룩해져서 제대로 걸음도 걷지 못하게 되어 헐렁한 위도 자락을 걷어 올려 허리띠로 묶어서 자루를 만들었지만 그것도 잠깐 동안에 꽉 차버렸습니다. 부팔마코와 브루노는 칼란드리노가 돌을 실컷 주운 모양이고 아침 식사 시간도 가까웠으므로 미리 짠 대로 브루노가 부팔마코에게 말했습니다. 칼란드리노는 어디 갔을까? 모르겠는데 아까까지는 여기 있었는데 정말 조금 전까지는 여기 있었어. 어쩌면 지금쯤은 집으로 돌아가 아침 밥을 먹고 있는지도 몰라. 우리가 문요네 쪽으로 내려오면서 검정 돌을 눈이 빨개서 찾는 동안에 혼자 가버린 모양이야. 브루노가 대답하자 우리 꼴은 이게 뭐야 하고 부팔마코가 혀를 찼습니다. 우릴 속이고 혼자 내빼다니 놈의 이야기를 진짜로 알아들은 우리가 바보라고. 생각해보게. 문연에 두 개 그런 마력을 가진 돌이 있다고 믿는 바보 천치가 우리밖에 또 어디 있겠나. 칼란드리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 동안에 이미 자기가 그 돌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마력으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자기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뜻밖의 행운에 너무 좋아서 두 사람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것을 본 부팔마코가 브루노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도 돌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응, 돌아갔세.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꼴은 당하지 않아. 놈이 곁에 있기만 해봐라. 이 돌로 발 뒤꿈치를 찢지어 한 달쯤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을 텐데 이런 장난을 다시는 못하게. 그렇게 말하고 팔을 뻗쳐 작은 돌 하나를 힘껏 칼란드리노의 발꿈치를 향해 던졌는데 돌에 맞은 칼란드리노는 어찌나 아픈지 맞은 쪽 발을 쳐들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만 소리는 내지 못하고 그냥 걸어갔습니다. 이번에 부팔마코가 아까 주었던 돌멩이에 하나를 손에 꺼내들고 브루노에게 이것 보게. 이 매끈한 돌로 칼란드리노의 허리뼈를 갈겼으면 좋겠군. 라고 말한 후 뒤에서 그의 허리를 향해 3개 던졌습니다. 두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욕하고 돌을 던지고 하면서 문요 내의 강둑에서 성갈로까지 걸었고 주위 온 돌을 모두 땅바닥에 버린 다음 세관 관리와 잠시 서서 이야기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미리 두 사람에게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체하고 아무 말 없이 칼란드리노를 지나가게 하고는 모두 허리를 잡고 웃었습니다. 칼란드리노는 세관 직원의 조사도 받지 않고 칸토 알라마치나 근방에 자기 집에 당도했는데 행운의 여신도 이런 장난을 재미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문요네 방면으로 갔다가 거리로 되돌아왔지만 마침 식사 시간이라 만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말을 붙여오는 사람도 없어 칼란드리노는 무거운 짐을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상당히 아름답고 영리하기도 한 테사라는 그의 아내가 우연히 층계 입구에 서 있었는데 식전부터 남편이 집을 비워 화가 잔뜩 나 있던 참이라 그가 돌아온 것을 보자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디를 싸다니다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아침 식사 시간이 지난 지 언젠데. 아니, 이년 봐라. 내가 그런데 서 있었구나. 그래 날 잘도 알아냈다. 내 이걸 그냥 돼. 그렇게 외치면서 층계를 뛰어 올라가자 가지고 온 숱한 돌멩이를 내던지고 야수처럼 아내에게 덤벼들었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주먹을 휘두르고 발까지 동원해 온몸의 뼈가 으스러져라 치고받고 차고 했습니다. 아내가 가슴에 성호를 그으면서 빌어도 그만두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팔마코와 브루노는 잠시 세관 관리와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이윽고 칼란드리노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문간에 당도하니 그가 아내를 두들겨 패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 헐레벌떡 달려온 것처럼 꾸미고 그를 불렀습니다. 칼란드리노는 땀투성이가 된 채 숨을 몰아쉬면서 시뻘건 얼굴을 창문으로 내밀었고 두 사람 더러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약간 난처한 듯이 머뭇거리다가 올라가 보니 방 안에는 온통 돌멩이가 흩어져 있고 구석에는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아내가 머리를 산발하고 피멍이 든 일그러진 얼굴로 울고 있었습니다. 칼란드리노 쪽도 허리띠가 풀어지고 데친 파처럼 되어 힘없이 방바닥에 앉아 있었는데 두 사람은 잠시 이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칼란드리노, 이게 웬일인가? 방에 이런 돌멩이를 잔뜩 들여다가 벽에라도 붙이자는 말인가? 그리고 아주머니는 어떻게 된 거지? 자네가 때린 모양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칼란드리노는 무거운 돌을 옮기느라 쌓인 피로와 아내를 때렸다는 부끄러움과 붙잡았다고 생각한 행운을 놓친 화로 시근시근 거친 숨을 몰아쉴 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칼란드리노, 자네가 아무리 화가 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애꿎은 우리까지 끌어낼 것까지는 없지 않은가? 우리를 마르게 돌을 준다고 데리고 가서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마치 바보 천치 다루듯이 문요내에 내버리고 돌아가 버리다니. 우리야말로 공연한 봉변이지.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해주게. 이 말을 들은 칼란드리노는 기운이 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들 너무 화내지 말게. 자네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일이 잘 되지 않았어. 내가 그 돌을 찾아낸 게 바로 아군이었지. 내 말이 정말인지 아닌지 어디 들어볼 텐가. 자네들이 맨 처음에 내가 어디 있는지 찾았을 때 나는 10m도 떨어지지 않은 바로 곁에 서 있었다네. 그런데 자네들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나는 그대로 자네들의 조금 앞을 줄곧 걸어서 돌아왔던 거라네. 그리고 두 친구가 주고받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워 섬긴 다음 돌멩이에 얻어맞은 뒤꿈치와 허리의 멍을 보여주면서 덧붙였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숱한 돌을 가지고 내가 관문을 지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보는 것 같지 않더군. 세관 관리들이란 뭐 조금 이상한 것만 보아도 정 떨어질 만큼 시끄럽게 조사를 했었는데 그것만이 아니야. 여느 때 같으면 말을 걸고 한잔하자고 의뢰 잡아끄는 친구 놈들이 나를 만나고도 내가 보이지 않는 듯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다네. 그런데 숨가쁘게 집으로 돌아오니 이 여편네가 툭 튀어나오더니 날 그만 알아보지 않았겠나. 알다시피 여자란 사물의 효력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요물이 아닌가. 그 때문에 나는 피렌체 으뜸 가는 행복한 놈이 될 수 있었는데 가장 불행한 놈이 되어버렸지. 그래서 나는 이 여편네를 치고받아 아주 반죽음을 만들어 놓았지. 내가 어째서 전연의 힘줄을 끊어놓지 않았는지 나도 모를 일이야. 전연을 아내로 맞아들인 일이 한스러울 뿐이네. 그는 다시 화가 치밀어 또 아내를 두들기려고 일어섰는데 부팔마코와 브루노는 칼란드리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마디 한마디에 놀라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며 터지려는 웃음을 가까스로 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란드리노가 미친 듯이 일어나 아내에게 덤비는 것을 보자 얼른 가로막고 서서 차분하게 타일렀습니다. 이번 일에 있어 아주머니는 아무 죄도 없어. 자네는 여자가 요물이며 사물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힘을 가졌다는 것을 엄연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오늘 이렇게 돌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을 미리 아주머니에게 일러두지 않지 않았자는가. 자네가 운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돌을 발견했을 때 알려주었어야 할 친구에게 알리지 않고 속이려 한 속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 어떻든 하느님께서는 그 같은 것들을 자네에게 미리 일러주시지 않은 것 같군. 그런 뒤로도 두 사람은 여러 가지 말로 타일러 울고 있는 아내와 그를 화해시키고 발 디딜 자리도 없을 만큼 돌멩이가 흩어져 있는 방에 벌레 씹은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그를 남겨둔 채 돌아갔습니다. 오늘 데카메로는 투명인간 돌멩이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아내만 두들겨 팬 칼라드리노였습니다.